그러니까 강호동님은 고액 임차를 맞춰야지만 이게 수익률이 유지가 되는 지역이고요. 2018년도에 매입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사동이면 당연히 집가가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체감상 손해 엔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기회비용 대비 손해를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혹시 강호동 건물 판 거 보셨어요? 160억인가? 네,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25억 정도 이득을 본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좀 옛날만큼의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강남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강남이라고 다 이렇지는 않고요. 그 가로수길 자체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에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중에 하나예요. 2018년도 6월 달에 141억에 매입을 하셨고 2024년도 11월 달에 166억에 매각을 하셨는데 2018년도 이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로 이제 상권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강호동님께서는 이제 매입하시자마자 조금 골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가로수길에 애플스토어가 10년 장기 계약을 하면서 가로수길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때 2018년도에 강호동님께서도 가로수길 메인에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요.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투자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사여서 그 기사를 바탕으로 지금 강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사동이라고 다 또 이렇지는 않거든요. 신사동이 임대료가 비싸지면서 나로수길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산공원이 지금 평당 3억까지 올라가는 최고 경신가가 나왔습니다. 압구정 현대도 42년 만에 63빌딩 높이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실제로 63빌딩 높이로 지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호재로 인해서 신사동이 조금 더 발전 가능성도 있고 지금 강남의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140억에 사가지고 네. 165억? 뭐 그 정도에 팔았다고 하는데 네. 기사에서는 손절 엔딩이라고 떠요. 네. 이게 왜 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을 때는 뭐 기본적인 수익률도 있겠지만 2018년도에 매입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사동이면 당연히 집가가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25억에 이제 시세차익을 보셨다라고는 하지만 취등록세나 이자 비용을 하면 손해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시세차익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은 이 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그 시간 대비해서 25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손절 엔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2018년도에는 뭘 사도 이제 2배, 3배씩 올랐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체감상 손해 엔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기회비용 대비 손해를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은 네. 똑같은 6년,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네. 막 40억, 50억 손실에 유난한 150억 차익도 봤다고 해요. 이 빌딩을 비싸게 샀을 수도 있나요? 아무래도 2018년도 애플이 들어오면서 가장 정점일 때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신 것 같아요. 좋은 금액에 잘 사는 것도 진짜 중요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이때 당시에도 사실 잘 사신 건 맞는데 이렇게 상권이 악화될 줄 모르신 거죠. 근데 차태현도 신사동에 네. 가로수길에 뭐 건물 샀다던데 신사동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호동님은 고액 임차를 맞춰야지만 이게 수익률이 유지가 되는 지역이고요. 차태현님께서 매입하신 지역은 가로수길에서 이면 다로수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평당 1억 2,700만 원이 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저한테는 비싸죠. 네, 쌉니다. 싸게 매입을 하신 거고요. 건물 투자를 할 때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마진이 있다 하시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건데 차태현님은 엔터 사옥으로 쓰시려고 매입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건물 팔 때 정말 경쟁이 심했어요, 이거. 금매라서. 금매라서 이 매도자분께서 매수 의향서를 받아서 가장 높은 금액에 차태현이 써서 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팔렸습니다. 이게 제일 높은 금액에 썼는데도 그게 싸게 산 거예요? 네, 맞아요. 신사동에 매각을 하신 분이 황정음 님도 계시고 김은숙 작가님도 계시잖아요. 김은숙 작가님이 주요 메인 입지를 또 매각을 하셔서 큰 시세 차익을 보셨거든요. 알고 계세요, 피디님? 기사 본 것 같아요. 100억 넘었던 것 같은데? 시세 차익이 6년 만에 129억입니다. 네. 장난 아니죠?
이래서 다 강남에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2018년도에 96억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2024년도 11월 달 225억에 매각을 하셨는데 단순 계산으로 6년 만에 시세 차익을 129억을 보셨는데 이거는 공동 투자였어요. 129억에 50% 지분 64억 5천씩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세전이고요. 세후로는 한 3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동 투자가 아니면 이런 거는 좀 가져가시면 좋거든요. 정말 메인 핫한 지역인데 시세 차익을 많이 봤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상이고 사실 가로수길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상권이 또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젠틀몬스터도 얼마 전에 4억을 매입을 하셨고 뭐 여러 연예인분들 최근에 또 매입을 하신 빈님, 이준호님 이 두 분도 신사동에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오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통점이 거의 네. 다 코로나 전에 한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시기잖아요. 네. 이분들이 건물 산 게. 이때 한창 빌딩 시장이 호황이었던 것 같은데 신사동 말고도 또 호황이었던 지역이 따로 있어요? 신사동 말고도 강남 지역 중에 청담동 그리고 업무지구인 테헤란로 기준으로 오피스 빌딩이 많이 매각이 됐죠. 근데 요즘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요새는 이제 지금 강남 물건 못 팔아요. 정말 급매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강남을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다 신축이 되는데 완공이 되기도 전에 매각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그냥 건물을 사는 이유가 이게 필요해서라기보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임대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임대가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매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 위험한 시기가 아닐까. 강남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뭐 다 팔고 이렇게 나가는데 강남 사면 안 되겠네요? 에이, 그래도 명불허전 강남인데 무작정 묻고 따지지 않는 강남 투자는 반대는 하지만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강남 건물 사야죠. 제가 강남이 지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대출 이자가 임대료로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주요 입지 잘 옥석 가리기를 하시면 정말 좋은 건물 찾으실 수 있거든요. 강남이라는 입지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공실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대가 잘 맞춰지는 지역에 상권을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세보다 싸게 사셔야 됩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시면 고액 임차 안 맞추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임대 세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딱 가서 보시면 임차 구성이 잘 되는 지역이 있어요. 옆에 건물만 보시면 공실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상권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도산공원 이면에 여기가 평당 2억에서 3억이 찍히는 지역인데요. 이준호님은 북도로 코너 건물에 평당 1억 8천 정도의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 바로 옆 건물을 정지훈님께서 시즌 비시즌으로도 내부를 보여주셨는데 4억으로 쓰신다는 건물을 평당 1억 6천만 원대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정말 잘한 투자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주변 거래 사례보다 현저히 적게 투자를 하셨거든요. 최근에 또 호재가 하나 이게 가로수길 일조권 사선 제한 완화를 강남구청에서 보도자료를 지금 배포를 했어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 완화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뒤에 건물 깎여 있는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일반 주거 지역은 일조권이라는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해요. 근데 가로수길 가보시면 여기가 주거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한다라고 해서 공실 리스크가 없어질 건지 상권이 좋아질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 평이라도 늘어나면 정말 좋은 임대료도 그렇고 임대 구성하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투자 호재인 건 맞습니다.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강남에 그래도 이 지역은 아직 공실 리스크가 없다는 구역이 있어요? 딱히 최근에 매입을 해서 시세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신 분들, 그런 건물들이 공실이 많고 예전에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임대가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높으면 배제가 돼요. 아, 신축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높아져서 그런 거구나. 그쵸. 어? 진짜 좋은 입지면 신축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입지가 좋다고 그냥 금액이 싸다고 무작정 사시는 건 조금 반대하고요. 종합적으로 여기 입지에는 이 정도 임대료가 고수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셨을 때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해주 빌딩이 시공회사도 있고요, 중개법인도 있고요. 최근 공실 리스크가 늘어나면서 임대 사업부도 이제 신설을 했고, 임대 관리, 위탁 영업까지 사업부를 만들었어요. 건물을 알아보실 때 상권이 어떤지, 건물이 어떤지 판단이 조금 안 되실 때는 연락 주시면 같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호동 님께서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 건물을 매각을 하셨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강남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새 경기가 진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새 전화하면 조금 관망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시기가 기회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싸다고 무작정 매입하시기보다는 사업성 검토, 수익률 검토 충분히 하시고요. 공격적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빌딩 시장을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